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기만 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지각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방은 흐리기만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한반도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경북 남부지방부터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 무렵이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토요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이 25도, 영덕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오늘까지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도 장마 전선은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이 민선 7기 3년을 맞아 핵심 성과를 발표하고 내년 선거에도 다시 출마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두 단체장 모두 지난 3년간 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시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성과는 인정되지만 잇따르는 환경, 노동, 인권 문제와 각종 민원 등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품격 있는 그린도시, 풍요로운 경제도시, 시민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조 원대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 등 포항의 3대 국가 전략 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수소 연료 전지 산업과 같은 이러한 산업의 다변화가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도심하천 생태복원, 국가정원 지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강덕 시장은 내년 3선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모양으로 해놓겠다 하면은 그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기반을 구축해 놓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하지만 주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 철강공단과 5천억 일대 환경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대기 오염 환경 문제라든지 오천 지역의 SRF라든지 산업 폐기발 문제 이런 관련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포항시장님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걸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최근에는 공무원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의회를 대하는 고압적 자세로 비판을 자초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2조 9천억 원대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대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희망촌 환경 문제와 도심 지역 고도 제한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희망촌 환경 개선 문제, 도심 지역의 고도 제한 문제, 또 현곡을 잇는 제2금장교 건설 문제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루어서 준하경 경주시장은 남은 1년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과 경주 문화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재선에 도전해 시민들의 엄중한 평가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또 구상을 해서 내년도 대선 공약에 또 반영도 시키고 그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반면 경주에서는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원과 보상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도 이번 달 착공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인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인 원자력 연구단지 1년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와 경주시는 시설물 해당 지역인 우리 간포원민을 철저히 무시한 자사다. 여기에다 경주시 공공부문에서 노동인권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와 노동계와 수개월째 갈등을 빚는 등 경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포항과 경주시장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재도전 의사를 밝힌 만큼 남은 1년 동안 어떤 시정을 펼칠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 동해안 24개 지정해수욕장이 이달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포항 6곳이 오는 9일, 경주와 영덕, 울진 18곳은 16일 개장해 다음 달 22일까지 피서객을 맞습니다. 코로나19 피로감에 따른 여행 욕구 증가와 백신 접종 등으로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방문 관리 이력 시스템인 안심콜을 도입합니다. 특히 포항 도구와 경주 관성, 영덕 경정, 울진 나곡 해수욕장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전 예약 해수욕장으로 분류해 예약 인원이 많으면 현장에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포항 출신의 가짜 사업가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포항지청에서 근무한 부장검사와 현직 포항 남부경찰서장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파장이 이어질지 비상한 관심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장 A 총경이 수산업자 44살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A 총경의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산업자 김 씨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포항 구룡포 출신인 김 씨는 지난 4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전현직 언론인과 검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이모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포항에서 수입차 렌트업체와 수산물 업체를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대부분 실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산업은 무슨 수산업? 작년인가 그렇게네 이 집을 흙을 앞두고 새로 건물 짓는다고 이래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돈 많이 벌었는 것도 나 이래 생각했지. 김 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돌연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는 골프채와 현금을, TV조선 엄성섭 앵커에게는 외제차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야권 유력 인사의 연줄로 인맥을 넓혀왔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검찰과 경찰, 언론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는 로비 의혹이 없는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제조업 업황 BSI 기업경기실사지수는 88로 5월보다 13포인트가 올랐고 경북은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비제조업은 대구는 7포인트 상승한 반면 경북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경영 애로사항으로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가장 컸습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대구 경북의 제조업 업황은 전국 평균보다 9포인트, 비제조업은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 중단 열흘 만에 다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공단 정규직 노동조합까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는 1000개가 넘습니다. 특히 가족의 이혼이나 체납 여부, 건강검진 결과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지만 상담사들은 모두 민간업체 소속입니다. 지난 2006년 상담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민간업체들이 공단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성과 관리, 즉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만 따지다 보니 상담 전화는 3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임금에서 민간업체가 이윤을 빼면서 실제 상담사들이 받는 돈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합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고객센터 노조가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민간업체는 효율성을 따지고 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는 민간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과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등으로 고객센터 민간 위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1,600명 정도 되는 상담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다수여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규직 노조 일반직하고는 직군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에게 뭐 불이익이 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따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4대 보험,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된 공단 고객센터 가운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지 않은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영덕군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영덕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찾는 장기 발전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지정과 국립해양생물 종보건센터 유치 등 국내 최대 에너지 생산 도시와 해양 및 레포츠 관광도시 건설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철홍 동국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천지원전 고시 철회 이후 대안에 대해, 왕광익 안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서영수 영덕문화관광재단 이사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구의 40대 소방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소방서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1일 밤 9시쯤입니다. 4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소방서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캐노피에 걸리면서 충격이 줄었습니다. A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투신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동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소속된 부서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를 받아 본부 법무감찰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갑질을 많이 당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본부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당사자나 뭐 아무런 의사 없이도 없고 그런 흘러가는 상태거든요. 대구 소방본부는 지난해 직원 간 갈등으로 해당 부서를 조사한 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돼 관련자에게 교육과 엄정 주의 조치를 했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와 같은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소방본부를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조직의 안일한 대처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났다면서 가해 소방관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대책으로 체납징수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체납징수지원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대책의 하나로 실태조사 요원 10명과 납세지원 콜센터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포항시는 체납자 유형을 분류한 뒤 고의 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관어사업 제한 등 강력히 대응하고 소득 감소로 형편이 어렵거나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분납이나 징수 유예, 신용 불량자 등록 해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이 미세먼지 청정 지역을 알리는 브랜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강조하는 울진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금강 소나무 숲길과 왕피천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입장료를 내고 맑은 공기를 체험하면서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상품 개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방은 흐리기만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한반도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경북 남부지방부터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 무렵이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토요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이 25도, 영덕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오늘까지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도 장마 전선은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